네, 안녕하세요. 오현진 팀장입니다. 어, 오늘의 관심주로는 이제 셀트리온을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개인 투자분들께서 분명히 많이 보유하고 계실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분명히 바닥권에서 살아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만큼 현재 위치에서는 분명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정지에 따른 수혜주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간단히만 얘기를 드리면은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바이오시밀러 업체 중에 투자할 만한 종목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두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삼성바이오 에피스인데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상장이 안 돼 있고 그 기업의 이제 모회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두 종목 양대 산맥인데 사실상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거래 정지가 되면서 국내에서 바이오시밀러 관련주를 산다라고 한다면 이제 셀트리온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지에 따른 수혜주다라는 말이 나왔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최근에는 좀 어느 정도 반영되면서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약간의 저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돌려낼 수 있을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적인 접근은 그 저항 돌파를 확인 이후에 좀 보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 기존에 그 흥행을 했었던 그 바이오시밀러 물론 지금도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램시마죠. 램시마. 네, 글씨를 이제 조금 키워볼게요. 네, 램시마 같은 경우 이제 레미케이드의 그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그래서 레미케이드 같은 경우 최근에 보시면 이제 점유율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램시마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작년 한 3분기 정도부터 레미케이드를 램시마가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이 바이오 시밀러는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그 복제약과 그러니까 오리지널 약이죠. 오리지널 약과 효능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격은 더 싸요. 그게 뭐 최대치로는 한 2, 30%까지 쌀 수도 있고 작게는 10% 정도까지 쌀 수도 있는데 효능은 99.9%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아무래도 바이오시밀러를 사지 오리지널 의약품을 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미 작년에 그 유럽 시장에서 램시마가 오리지널 의약품 레미케이드를 꺾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시장 점유율 확대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이제 기존에 그 악재라고 봤었던 부분이 램시마밖에 없지 않냐라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추가적인 바이오시밀러들 뭐 예를 들면 그 허주마라든지 아니면은 뭐 트룩시마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이제 바이오시밀러들에 대한 기대감 실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내고 있죠. 그래서 유럽 내에서 그 트룩시마 시장 점유율이 작년 4분기에 한 18% 정도였어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 33% 정도 수준까지 급증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각국이 의료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유럽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바이오시밀러를 장려하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셀트리온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셀트리온이 좀 대형주잖아요. 물론 코스피로 오면서 이제 코스닥에 있을 때보다는 시가총액이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상당한 대형주기 때문에 제약주에 대한 분위기 영향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의 주가를 보시려면 사실은 그 제약주의 분위기가 어떻게 지금까지 형성이 되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식을 말씀드릴 때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어차피 거시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 경제가 있고 그 다음에 산업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기업도 이 산업과 경제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단기적인 개별주들, 그러니까 수급이나 이렇게 뭐 급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은 이제 개별로 튈 수도 있어요. 물론 하지만 그 보통 이제 중형주라든지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 산업이라든지 경제에 대한 영향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경제가 무너지면 결국은 그 기업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기업이 좋아도 뭐 산업이 무너지면 어때요? 같이 안 좋아요. 근데 반대로 경제랑 산업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그 산업군 안에 속한 종목이 조금 부실하거나 아니면 모멘텀이 부족해도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시적인 관점. 그러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뭐예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산업, 제약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니까 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초보자 분들이 이제 대형주를 하고 뭐 주식을 많이 하신 분들이 중소형주를 해라 이런 말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대형주를 분석하는 게 중소형주 분석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대형주는 여러 가지 뭐 인덱스 부분, 산업 부분, 경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을 아주 복합적으로 받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약 산업이 어떨 것이냐인데 앞으로 제약주는 분명히 4분기를 기점으로는 살아나는 모습이 전체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일단 그동안 악재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된 이제 회계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 근데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일단은 거래 정지된 것이지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뭐 삼성 쪽에서의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봐야 돼요. 근데 어찌되었던 당장의 상패는 면했고 정지에 들어가면서 한숨 한풀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게 그 제약바이오 기업의 회계 감리 이슈예요. 근데 이 부분의 이슈도 어때요? 거의 다 진정이 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닥권에 있는 제약주들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근데 모든 종목이 올라온다는 개념은 아니고 결국은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이 올라올 겁니다. 특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사실 3분기 실적은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급락을 보여줬었는데 4분기에 당장 개선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접근하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대신 내년 1분기부터는 분명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중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기에 괜찮은 종목이 바로 이 셀트리온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게 그 램시마 SC예요. 이게 이제 램시마의 그 주사형 제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편의성을 조금 더 높인 건데 앞으로는 이 램시마 SC가 어느 정도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실 만한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기관의 수급도 좀 유입이 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요게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보자면 차트를 조금 깨끗이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직전 고점에 주가가 약간 걸려 있어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올라올 때 계단형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약간 좀 급진적인 패턴으로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기술적인 부담을 보통 받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인 부담을 받으면서 주가가 약간 밀리고 있어요. 지금 3시 18분인데 이게 종가 부근까지 조금 더 눌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돌려내면 요거는 이중바닥 패턴 형성 돌파 패턴으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셀트리온을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한 24만원 이상 24만원 이상이 이제 추세를 돌리는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4만원 이상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면은 한 27에서 28만원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간에 바닥에서 올라온 그런 저항,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도 있으니까 신규 매수는 24만원 이상 정도에 사시면 한 28만원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기간은 조금 걸릴 수 있겠죠. 짧으면 뭐 1개월 정도 되겠지만 길게는 한 3개월 정도. 이게 실적 모멘텀을 받으려면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고 한 내년 1분기 정도예요. 그래서 4분기 실적 시즌이 내년 초니까 그때까지는 그렇게까지 큰 흐름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은 내년 초 정도까지는 보시는 관점으로 승부를 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약주는 어차피 저평가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앞으로 성장성이 얼마나 가시화되고 있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높냐, 이런 부분들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만큼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제약사 바이오주 중에서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 생각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게 제약주니까 변동이 좀 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접근을 하실 때 뭐 한 번에 다 물량을 싣기보다 한 2번이나 3번 정도 나눠서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뭐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그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까지 같이 그 동반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양매수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 HTS 들어가 보시면 시장의 종목별 수급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종목별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계속해서 수급이 유입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성장성은 좋은 종목이다라는 부분이고 좀 장기적으로 이제 보유해 나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실적 모멘텀은 내년 1분기 정도에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매수하시게 된다면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자라는 거고 단기적인 고점이 24만 원이니까 24만 원 돌파할 때 좀 신규적인 접근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